순서상 1번 이재명 후보가 먼저 30초 내에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의 골이 깊습니다. 대통령 되시면 이런 갈등 해소 위에 어떤 노력하시겠습니까? 시작하세요. 네, 보통은 통합과 봉합을 좀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봉합과 통합은 다른 거죠. 현재 있는 문제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책임을 묻고 청산한 후에 그야말로 새롭게 출발할 때 통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통합의 이름으로 보통 기존에 청산되어야 될 세력들과의 봉합을 통합으로 포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촛불 집회와 이 태극기 집회도 이 탄핵에 대한 결정이 나면 충분히 새로운 길로 수렴해서 새 길로 갈 수 있을 겁니다. 네, 안희정 후보. 예, 우리가 어떤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을 때 유일하게 의지해야 될 유일한 곳은 헌법밖에 없어 보입니다. 주먹 싸움을 할 수도 없고 밤새워서 토론한다고 서로 간에 똑똑한 경쟁을 해도 그 결론이 안 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국 민주주의 선거와 헌법이 정신으로 통합을 이뤄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을 잘 지키는 일이 적폐를 청산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워낙 뜨거운 현안이라 사드 배치 문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 준비했습니다. 30초 내에 정확한 정리된 입장을 밝혀주시죠. 안희정 후보, 사드 문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미숙함으로 지금 우리가 아주 곤란한 처지에 빠져버렸습니다. 우리는 국방과 안보를 한미연합작전과 동맹체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의 이러한 국방과 안보에 대한 결정이 우리의 당연한 주권국가로서의 자기 결정권이 G2라고 하는 미중의 국제적 정세 속에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오로지 답은 국민의 단계를 얻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우리의 지금 취해야 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 사드는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도 되지 않으면서 경제적으로도 안보상으로도 명백하게 피해만 입히는 조치가 맞습니다. 강대국이 요구했다고 해서 이미 합의했다고 해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 상태에서 어떻게든지 봉합해보자라고 하는 것은 국가 지도자로서의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리고 고쳐야 된다면, 그게 바른 길이라면 힘들어도 길을 만들어서 가야 되는 것이 바로 국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사드 문제는 적당히 무마할 게 아니라 원천적으로 되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공통 질문입니다. 청취자분들이 생방송 진행을 듣고 또 보시다가 보내주신 질문 가운데 아주 많은 질문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최성 후보가 먼저 답변하실 시간이고 30초 이내입니다. 대통령의 탄핵이 이제 인용이 되면 대통령은 자연인 신분이 됩니다. 그 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사법 처리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30초 내에 답변해 주시죠. 안희정 후보. 예, 헌법과 법률의 정신대로 진행된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법 위에 어떠한 특권 세력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체의 정치적 불법 사실에 대해서는 정치적 타협과 해법의 논의를 저는 거부합니다. 헌법과 법률의 정신으로 갑시다. 제가 늘 상권 분립을 얘기하고 법치 정신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더 이상 모든 어떤 사건들을 정치적 봉합이라는 이름으로는 처리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민주공화국의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졌었다는 이유로 고위직을 지났다는 이유로 이때까지 그 책임들을 면제해 줬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적폐가 계속 반복돼 왔습니다.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면제를 하거나 감경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고위직을 지냈기 때문에 책임이 더 커져야 합니다. 당연히 보통 사람과 똑같이 대통령 퇴임과 동시에 구속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마지막 지지 호소하실 수 있는 마무리 발언 시간입니다. 원래는 2분 정도 시간을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지체가 돼서 1분 30초로 변경할 테니까요. 1분 30초 내에 우리 안희정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 시작하시죠. 예, 저 안희정입니다. 최근에 대연정에서부터 선한의지까지 많은 논란의 중심에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저 민주주의자로서 헌법의 질서, 의회 정치의 정신, 이 정신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통합과
질서로 다시 이끌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안했습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현재 후보들 중에서 가장 높은 호감도를 저에게 보내주고 계시고 가장 낮은 비호감을 저에게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기 국정 운영의 가장 안정성을 누가 꾀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역시 한 조사에 따르면 제가 1위였습니다. 예, 민주당의 외연을 넓히고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 오랫동안 지내왔었던 중도 보수까지 당의 외연을 더욱더 넓혀서 우리 당이 이 정권 교체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 그리고 대한민국 주도 세력의 교체로 저는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 길이 우리 민주당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 분단과 전쟁과 독재를 겪었던 이 대한민국의 정쟁의 정치를 극복시키라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그 세계를 가고 있습니다. 저의 이 길에 많은 국민 여러분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재명 후보 마무리 발언. 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소위 호남 지역을 3일간 둘러봤습니다. 분열의 상처가 엄청나게 큽니다. 통합을 통해서 야권의 집권 가능성을 높이고 또 국정개혁 동력을 만들어서 진정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제대로 된 정권 교체,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자는 열망이 참으로 컸습니다. 반드시 야권 연합 정권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의 열망대로 공정한 나라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의 후보를 과연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이 좋겠는가? 저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거대한 정치 세력의 후보, 그 대표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가진 세력, 또 그가 물려받은 정치적 유산, 그의 혈통 이런 것들을 따질 게 아니라 흑수저라 할지라도 그야말로 성공할 수 있는 그 개인의 자질과 역량과 실적을 보고 판단해 주시면 진정으로 공정한 나라가 우리 민주당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버니 샌더스를 민주당의 기득권으로 막은 결과는 결국 대선에서의 패배였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열망대로 그가 가진 세력이나 유산이 아니라 그가 가진 역량과 가치와 철학과 또 그가 공인으로서 만들어 온 실적 이걸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저는 제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가장 합당하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공정한 나라 만들 수 있는 기득권과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또 네. 이겨왔던 이재명을 지지해 주십시오. 네. 우리 당이 이 정권 교체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 그리고 대한민국 주도 세력의 교체로 저는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 길이 우리 민주당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 분단과 전쟁과 독재를 겪었던 이 대한민국의 정쟁의 정치를 극복시키라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그 세계를 가고 있습니다. 저의 이 길에 많은 국민 여러분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재명 후보 마무리 발언. 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소위 호남 지역을 3일간 둘러봤습니다. 분열의 상처가 엄청나게 큽니다. 통합을 통해서 야권의 집권 가능성을 높이고 또 국정개혁 동력을 만들어서 진정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제대로 된 정권 교체,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자는 열망이 참으로 컸습니다. 반드시 야권 연합 정권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의 열망대로 공정한 나라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의 후보를 과연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이 좋겠는가? 저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거대한 정치 세력의 후보, 그 대표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가진 세력, 또 그가 물려받은 정치적 유산, 그의 혈통 이런 것들을 따질 게 아니라 흑수저라 할지라도 그야말로 워낙 뜨거운 현안이라 사드 배치 문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 준비했습니다. 30초 내에 정확한 정리된 입장을 밝혀주시죠. 안희정 후보 사드 문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미숙함으로 지금 우리가 아주 곤란한 처지에 빠져버렸습니다. 우리는 국방과 안보를 한미 연합작전과 동맹체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의 이러한 국방과 안보에 대한 결정이 우리의 당연한 주권국가로서의 자기 결정권이 G2라고 하는 미중의 국제적 정세 속에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오로지 답은 국민의 단계를 얻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우리의 지금 예. 취해야 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
사드는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도 되지 않으면서 경제적으로도 안보상으로도 명백하게 피해만 입히는 조치가 맞습니다. 강대국이 요구했다고 해서 이미 합의했다고 해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 상태에서 어떻게든지 봉합해보자라고 하는 것은 국가 지도자로서의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리고 고쳐야 된다면, 그게 바른 길이라면 힘들어도 길을 만들어서 가야 되는 것이 바로 국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사드 문제는 적당히 무마할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원천적으로 되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공통 질문입니다. 청취자 순서상 1번 이재명 후보가 먼저 30초 내에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의 골이 깊습니다. 대통령 되시면 이런 갈등 해소 위에 어떤 노력하시겠습니까? 시작하세요. 네, 보통은 통합과 봉합을 좀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봉합과 통합은 다른 거죠. 현재 있는 문제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책임을 묻고 청산한 후에 그야말로 새롭게 출발할 때 통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통합의 이름으로 보통 기존에 청산되어야 될 세력들과의 봉합을 통합으로 포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촛불 집회와 이 태극기 집회도 이 탄핵에 대한 결정이 나면 충분히 새로운 길로 수렴해서 새 길로 갈 수 있을 겁니다. 네, 안희정 후보. 예, 우리가 어떤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을 때 유일하게 의지해야 될 유일한 곳은 헌법밖에 없어 보입니다. 주먹 싸움을 할 수도 없고 밤새워서 토론한다고 서로 간에 똑똑한 경쟁을 해도 그 결론이 안 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국 민주주의 선거와 헌법이 정신으로 통합을 이뤄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을 잘 지키는 일이 적폐를 청산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을 지냈기 때문에 책임이 더 커져야 합니다. 당연히 보통 사람과 똑같이 대통령 퇴임과 동시에 구속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된다 네. 생각합니다.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마지막 지지 호소하실 수 있는 마무리 발언 시간입니다. 원래는 2분 정도 시간을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지체가 돼서 1분 30초로 변경할 테니까요. 1분 30초 내에 우리 안희정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 시작하시죠. 예, 저 안혜정입니다. 최근에 대연정에서부터 선한의지까지 많은 논란의 중심에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저 민주주의자로서 헌법의 질서, 의회 정치의 정신, 이 정신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통합과 질서로 다시 이끌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안했습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현재 후보들 중에서 가장 높은 호감도를 저에게 보내주고 계시고 가장 낮은 비호감을 저에게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기 국정 운영의 가장 안정성을 누가 꾀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역시 한 조사에 따르면 제가 1위였습니다. 예, 민주당의 외연을 넓히고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 오랫동안 지내왔었던 중도 보수까지 당의 외연을 더욱더 넓혀서 분들이 생방송 진행을 듣고 또 보시다가 보내주신 질문 가운데 아주 많은 질문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최성 후보가 먼저 답변하실 시간이고 30초 이내입니다. 대통령의 탄핵이 이제 인용이 되면 대통령은 자연인 신분이 됩니다. 그 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사법 처리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30초 내에 답변해 주시죠. 안희정 후보. 예, 헌법과 법률의 정신대로 진행된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법 위에 어떠한 특권 세력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체의 정치적 불법 사실에 대해서는 정치적 타협과 해법의 논의를 저는 거부합니다. 헌법과 법률의 정신으로 갑시다. 제가 늘 상권 분립을 얘기하고 법치 정신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더 이상 모든 어떤 사건들을 정치적 봉합이라는 이름으로는 처리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민주공화국의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졌었다는 이유로 고위직을 지났다는 이유로 이때까지 그 책임들을 면제해 줬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적폐가 계속 반복돼 왔습니다.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면제를 하거나 감경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고위직을